요즘 애들 하여튼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진짜 할아버지는 맨날 나만 무시하셔. 다온아, 할아버지는 널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하기 힘든 애들한테 선거까지 시키려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에이 엄마 근데 그건 좀 아닌 게 우리가 기계처럼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도 보고 애들끼리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면서 알아야 건 다 알아. 이 청소년들의 외침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연극이군요. 네. 잠깐만요. 택시기사님들이 불만을 보내주셨어요. 택시기사는 어떡하라고. 네. 택시 포함. 네, 이어가 주세요. 예, 연극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였는데요. 선거 연령이나 지금 18세로 인하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행은 이제 19세죠. 인하를 주장하는 청소년 단체들이 국회에서 이제 크게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앞에 이제 사전에 진행된 연극 내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여야 간에 그리고 각 정당들 간에 대선 앞두고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하는 거하고 결선 투표제 이런 게 이제 나름 쟁점이거든요. 물론 이제 며칠 전에 여야 간 이제 원내 수석들의 회동에서는 불발됐어요. 1월 달 통과는 지금 뭐 안행위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통과돼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쟁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번 촛불 집회에도 뭐 수백만 명 나올 때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인상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건 세계적인 기준만 보면 간단합니다.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밖에 그 18세까지 투표권 안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렇죠. OECD 국가 중에 우리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날 토론회 자료면 전 세계 157개 국가 중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허용하는 데가 147개. 네. 안 하는 나라가 10개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네. 네. 안 하는 나라들 보면 우리가 이름 못 들어본 나라들이에요. 못 들어본 나라예요. 네. 말씀드려도 몰라요. 네, 저도 잘 모르는 나라들. 국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직 체제가 제대로 안 잡히는 곳이지. 왜냐하면 18세면은 군대도 가고요. 그렇죠. 모든 의무를 국가가 부여하는 모든 의무를 다 줍니다.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고요. 납세 의무도 있어요. 다 주어지는데 선거권만 안 주는 거예요. 이 이유는 간단해요. 선거권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자기들의 후보에 유리한 지지를 나타내냐 안 나타내냐 이유 하나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여야 간의 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이 문제를 과연 그렇게 접근할 문제냐 아니면 보편적 민주주의의 어떤 시민권으로 접근할 문제냐 이걸 볼 필요가 있겠죠. 거창할 것도 없고 군대 가면 투표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원래 전 세계에서 투표권이 확정되어 오는 과정이 병역의 의무를 일반 시민들이 지게 되면서 투표권도 주는 거예요. 아니 의무는 지는데 권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생이 공부 이게 이제 잘 먹히니까 그걸 내세웠는데 그러면은 18세부터 군대 안 간다. 18세부터는 군대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다 졸업하고 나서야 간다 이렇게 정하든지요. 그렇죠. 나이는 18세로 정해놓고. 토론회에서 나왔던 뭐 주요 주장 하나 들어보시죠. 네. 집에서 가족이 4명인데 그 여동생하고 부모님하고 넷이서 가입한 정당이 다 달랐대요. 독일의 4개 정당에 다 그 한 16세, 15세, 16세 이후서부터는 친구들이 다 각각 가입해서 밥상머리에서는 그야말로 사회 문제, 우리 정치 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으로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 경험을 들으면서 저도 언젠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돼서 사회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청소년들의 역량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연령대에 정치 이야기를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히 철학이나 다른 과목을 통해 정치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청소년들 그 외국에서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 사회 문제에 관심 가지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은 아닌 것처럼 나이가 어리다고 정치적 판단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어른들이 야, 이 세상에 원래 그런 게 아니야라고 하는 때가 묻지 않고 그냥 그 기본적인 원칙적으로 선택을 하니까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간 다른 걸 다 떠나서 군대 가면 원리 줘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다 주는 겁니다. 예. 최근에는 일본이 아마 18세로 이 선거 연령을 인하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정당들 간의 쟁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새누리당이 적극적 반대는 새누리당은 바른정당도 의견 통일이 안 돼가지고 의견 통일이 안 되죠. 물러섰어요. 당론은 아니에요. 바른정당도. 왜냐면 근데 반대하는 분들이 절반 정도거든요. 예, 네. 새누리당의 주장은 인하하더라도 학제 개편이랑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학제 개편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공부하는 학생에게 투표는 어렵다 뭐 이런 거죠. 예. 네, 다른 나라는 뭐 공부 안 하니까 투표합니까? 이거 그럼 전혀 다른 문제인데 예. 자꾸 선거권을 주면 공부를 못할 거라고 하는 일종의 협박이죠. 네. 상관없어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청소년 참정권 그리고 문제는 그것도 공부입니다. 제일 중요한 공부예요. 예. 몇 년 전에 코스타리카 중미의 이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코스타리카에서는 한 8살, 9살, 10살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생들한테도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게 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실제 투표 결과에 개표에는 합산되진 않아요. 네. 그러나 투표장에 가서 직접 일부러. 똑같이 투표를 하는 네. 거예요. 왜냐면 그게 교육이다. 민주주의 교육이다.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무슨 선거는 공부가 아니라 별거인 줄 아는데 평생 자기 일생에 영향을 미칠 선거 이 큰 공부인 겁니다. 가장 큰 공부죠. 이거는 수학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공부 때문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삶에 대한 공부이기도 하고 평생 영향을 미쳐 평생 나이가 먹을수록 정치가 내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촛불정국에서 특히 청소년 참정권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필요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자치연구소 정건희 소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 제가 이제 청소년 쪽 일하게 된 게 한 20여 년 정도 되는데요. 초창기부터 청소년들이 문제들 접근하면서 결국은 청소년들이 시민사회에 참여하고 시민으로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간혹 꾸준히 활동은 있어 왔었어요. 작년에 네트워크 꾸리고 다시 집중해가지고 하자. 근데 그러다가 탄핵이 터져버려가지고 묻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청소년 튀어나오면서 갑자기 불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때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꾸 청소년 단어의 어떤 뉘앙스 때문에도 그런데 청년입니다. 18세부터는. 군대 그렇죠. 간다니까요. 군대에 지나치게 집착하시는데요? 아닌데 이게 기본인 거예요. 네, 맞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국가가 탄생하면서 그렇죠. 국가가 이런 의무를 부여하고 권리도 동시에 부여하게 되는데 네. 군대는 가는데 투표를 할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다양한 주장이 나왔어요. 단순히 이제 선거권만 18세로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 가입 자격, 뭐 예를 들면 피선거권도 제한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25세, 만 25세. 대통령도 피선거권 제한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나이, 연령으로? 만 40세. 40세. 네, 만 40세입니다. 이 기준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대통령 그 기준은 헌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한 기준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를 네. 아마 법제처인가요? 이제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근거가 뭐냐? 당시에 이게 제정할 때 헌법도 그렇고 결국 이제 답변은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공식적 답변이 그 정도 나이는 돼야지 대통령으로 권위가 서는 거 아니겠는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당시에 네. 아주 오래전 한 50년 전에. 그냥 사회적 통념 정도? 네. 그리고 그때는 연령이 생존 연령이 더 낮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면 만 50세 정도로 정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예. 네. 근거가 없다. 예, 특별한 근거를 함정 근거 찾기는 30대라고 어렵습니다. 해서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네. 제가 지금 만으로 38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정의당에서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하고 막 심상정 대표 그분 추천하는데 나가시려고? 저 못 나가죠. 어. 만 38세여서. 이 문제 지적은 사심이 담긴 거네요. 아주 사실이 담겼습니다. 네. 취소. 네, 직접 청소년 얘기 마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날 있었던 김정현 청소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 나이는 지금 올해 이제 고3이 되고요.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 참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해서 뭐 학교에서 정치적인 의견으로 다툴 일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정치화라는 게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어른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선거권이 주어진 어른들은 그렇다면 항상 정치화가 돼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도 같은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화 이런 거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 하기 전에요. 버스, 택시,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 얘기를 했는데
나는 굴삭기 기사다. 네. 나는 왜 빼냐. 대중교통수단 아니거든요. 하지만 굴삭기 정도는 끼워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하도 호응이 높아가지고 호응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에서도 아직 쟁점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오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뭐 법안들도 많이 발의돼 있고 어쨌든 안행이 법안 소위를 통과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1월 국회 통과는 지금 현실적으로 물리적 시간으로는 좀 어려워졌지만 뭐 2월 임시국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다시 이제 여야 간에 합의가 된다면 진행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새누리당 주장에서는 이제 학제 개편이랑 같이 가자는데 사실 그거 어렵거든요. 예, 2014년에 얘기입니다,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현재 선거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선거권이랑 성년 연령이랑 안 맞는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지 이것 자체가 연령이 인하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거든요. 새누리당은 선거권 낮추자고 하는 데서 반대하면 사실 욕먹으니까 거기 학제를 끼워 넣은 겁니다. 네. 학제를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바꿉니까? 그 입학 연령이 다 바뀌는데 어마어마하게 큰일인데 예. 안 하겠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기법이죠, 기법. 네. 어쨌든 뭐 이 문제 관련된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나 반기문 총장은 전 총장은 조금 부정적 견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성주 소장님, 전 소장님이죠? 지금은 네. 백수에 가깝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고요.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를 일반 시민들이 지게 되면서 투표권도 주는 거예요. 아니 의무는 지는데 권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생의 공부 이게 이제 잘 먹히니까 그걸 내세웠는데 그러면은 그 18세부터 군대 안 간다. 18세부터는 군대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다 졸업하고 나서야 간다 이렇게 정하든지요. 그렇죠. 나이는 18세로 정해놓고. 토론회에서 나왔던 뭐 주요 주장 하나 들어보시죠. 네. 집에서 가족이 4명인데 그 여동생하고 부모님하고 넷이서 가입한 정당이 다 달랐대요. 독일의 4개 정당에 다 그 한 16세, 15세, 16세 이후서부터는 친구들이 다 각각 가입해서 밥상머리에서는 그야말로 사회 문제. 우리 촛불 집회에도 뭐 수백만 명 나올 때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인상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건 세계적인 기준만 보면 간단합니다.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밖에 그 18세까지 투표권 안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렇죠. OECD 국가 중에 우리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날 토론회 자료면 전 세계 157개 국가 중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허용하는 데가 147개. 네. 안 하는 나라가 10개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네. 네. 안 하는 나라들 보면 우리가 이름 못 들어본 나라들이에요. 못 들어본 나라예요. 네. 말씀드려도 몰라요. 네, 저도 잘 모르는 나라들. 국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직 체제가 제대로 안 잡히는 곳이지. 왜냐하면 18세면은 택시 포함. 네, 이어가 주세요. 예,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였는데요. 선거 연령이나 지금 18세로 인하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행은 이제 19세죠. 인하를 주장하는 청소년 단체들이 국회에서 이제 크게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앞에 이제 사전에 진행된 연극 내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여야 간에 그리고 각 정당들 간에 대선 앞두고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하는 거하고 결선 투표제 이런 게 이제 나름 쟁점이거든요. 물론 이제 며칠 전에 여야 간 이제 원내 수석들의 회동에서는 불발됐어요. 1월 달 통과는 지금 뭐 안행위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통과돼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쟁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번 군대도 가고요. 그렇죠. 모든 의무를 국가가 부여하는 모든 의무를 다 줍니다.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고요. 납세 의무도 있어요. 다 주어지는데 선거권만 안 주는 거예요. 이 이유는 간단해요. 선거권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자기들의 후보에 유리한 지지율을 나타내냐 안 나타내냐 이유 하나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여야 간의 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이 문제를 과연 그렇게 접근할 문제냐 아니면 보편적 민주주의의 어떤 시민권으로 접근할 문제냐 이걸 볼 필요가 있겠죠. 거창할 것도 없고 군대 가면 투표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원래 전 세계에서 투표권이 확정되어 오는 과정이 병역의 의무 요즘 애들은 하여튼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진짜 할아버지는 맨날 나만 무시하셔. 자원아, 할아버지는 널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하기 힘든 애들한테 선거까지 시키려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에이 엄마 근데 그건 좀 아닌 게 우리가 기계처럼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도 보고 애들끼리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면서 알아야 할 건 다 알아. 이 청소년들의 외침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연극이군요. 네. 잠깐만요. 택시 기사님들이 불만을 보내주셨어요. 택시 기사는 어떡하라고?